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문법적인 용어 이런 거 잘 모르셔도요. 내용적으로 이해해서 답을 구하셨으면 돼요. 뭐 제가 막 분사구문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강의상 그냥 하는 거니까. 아, 139번으로 갈게요. 139번은 수태시 문제죠. 캔슬 자체가 동사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건 이 캔슬은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자타 이런 거는. 딜레이 이런 게 타동사거든. 뭐뭐를 취소시키다, 뭐뭐를 지연시키다 이렇게 써요. 사전 찾아보면 자동사라고 나와도 영어로는 한쪽으로만 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또 믿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익에 주로 쓰이는 용법을 알아야지. 예를 들면 work라는 말은 자타 동사가 다 됩니다만 우리 토익에선 자동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타동사로 쓰였으면 수동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전은 모든 걸 다 때려 넣어놨지만 실제 사용되는 쓰임은 굉장히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사전을 또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는 깔아드렸어요. 쟤는 타동사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일단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뭐를? 당신의 피드백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해요. 자, 어떤 피드백이냐? 이 단어는 되게 유명한 단어죠. 분사형 전치사. 같은 말은 concerning이라는 단어도 있죠.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에요. 굳이 따지면 about하고 같은 말이죠. 좋습니다. 무엇에 대한 피드백이냐? 무슨 항공사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냐? 위치가 설명을 합니다. 이 피드백을 설명하겠죠. 자, 어떤 피드백이냐? 잠깐만. 그 피드백이 아니라 미안.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 859 편이라는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였냐? 예정이 되어 있던 비행기죠. be scheduled to입니다. was를 쓰면 과거에 원래 일정이 저랬었는데 변경이 있었나 봐요. 원래는 9시 35분에 출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비행기인데 근데 실제로는 뭔가 지연이 됐겠죠. 여기서 이제 느낌이 좀 오는 거지. 원래 예정이었던 그랬으니까. 자, 우리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유감이에요. 뭐라고? 그 비행기가 뭐가 돼서 지연이 아니라 아예 취소가 됐나 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던 거고 피드백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시제는 과거. 그 다음에 비행기는 지가 취소를 한 게 아니라 취소가 되어졌으니까 수동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과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래니까 시제가 과거가 아니죠. 그다음 얘도 과거가 아니죠. A하고 C는 둘 다 과거지만 얘는 불가능한 게 이렇게 능동으로 쓰게 되면 cancel 다음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근데 없잖아 지금 목적어가. 그리고 의미상 비행기는 취소하는 게 아니라 취소가 되어져야 하니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계속 갑니다. 140번. 해석 문제예요. 명사 문제. A는 일, B는 시간, C는 좋은 단어야. 결함이란 뜻이야. 결함. disadvantage, 결점 이런 거지. D는 불편이란 뜻이야. convenience가 편한 거니까. 자, 우리가 유감이에요. 이 비행기가 취소가 되어서. 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decide to 부정사 목적어 보상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ompensate A for B. A에게 보상하다. 뭐 때문에? B 때문에 이렇게. B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야? 일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 아니라 얘 아니면 얘지만 비행기가 지연된 게 단점은 아니에요. 결함은. 그래서 무조건 뭐다? 불편. 여러분 비행기를 못 타고 다른 걸 예약을 해서 갔었어야 되니 그건 불편이 일어난 거지 결함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계속 갑니다. 141번. 전치사 문제고요. resulting이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구조 분석해 줄게. result라는 말은 참고로 자동사예요. 물론 명사도 되지만 자, result 다음에 잘 쓰이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되죠. result in이라는 게 있고요. result in, result from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오게 되고요. result from 다음엔 원인이 오게 돼요. 자, 주어가 바뀝니다. 이게 원인, 이게 결과. 됐냐? 정리해야지. result in 뒤에는 뭐뭐를 초래하다 결과. 뭐뭐가 뭐뭐를 초래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결과가 나와. 뭐뭐가 초래가 됐어. 뭐 때문에 뭐로부터? 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치사를 쓰기 때문에 지금 보기 4개 중에서 뭐가 없기 때문에 in이 없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C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콜로케이션이 되는 거지. 해석을 안 해도. in이 있었으면 해석을 했을 텐데 제가. 근데 이건 해석해 드릴게요. 이왕 하는 김에.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미 환불을 한 거야. have refunded니까 환불을 했어요. 뭐를 사용되지 않은 부분, 네 표에 있어서. 왜냐면 비행기 못 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은 다 물어줬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역시 컴마가 있기 때문에 분사 구문이죠. 그럼 그 가치가 그 표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 거야? 410불이었던 거죠. 밸류라는 게 가치를 매기는 거니까 410불을 일단 환불을 해드렸고요. 또한 더 있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환급해 드릴 거예요. 뭐를 환급해줘? 200불을. 어떤 200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꾸미겠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네가 지불했던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이 목적어가 얘지. 선생님 말 모르면 그냥 패스해. 자, 200불을 네가 지불했잖아. 네가 지불한 200불도 환급해 줄게. 그럼 어디에 있어서 200불을 지급한 거야? 호텔 요금에 있어서. 그럼 이 호텔 요금은 왜 생긴 거니? 이렇게 때려주는. 그럼 호텔 요금은 결과인 거고 이 disruption은 장애잖아. 장애 중단. 이때 장애 중단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취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 취소로부터 야기가 된 비용.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from이 와야 된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화가 나지만 일단 돈은 뭐를 받았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호텔비까지 줬으니 얼마나 좋겠니. 그럼 여기서 호텔비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당일날 그 비행기가 취소됨으로써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됐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추론하자면 142번 전후 문맥을 봐야지. 그래서 왼쪽에 보면 다 읽었죠. 410불은 이미 환불을 해줬고 200불은 환불을 해줄 거란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삐리리가 들어가. 그 다음에 마지막 거 please allow는 감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락하다도 되지만 감안하다. 감안해주세요. 자, 뭐를 감안해주세요? up to 뭐뭐까지 5일 정도 영업일은 감안해주세요. 자, 뭐를 위해서? 그 거래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이게 거래라고만 생각하는데 물건을 사고 팔고 뭐 흥정하고 이런 거래가 아니라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 다 트랜잭션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뽑아. 내 돈을 내가 뽑았어. 그것도 트랜잭션이 돼요. 내가 돈을 넣었어. 3천만 원을. 그것도 트랜잭션이 돼요. 됐냐? 그럼 결국 이때 이 거래라 하면 이게 입금이 되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5일 정도는 기다려 주세요. 뭐를? 그 거래가 to process 뭐가 되는데 처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텀이 있나 봐요. 이게 뭐 국제 거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환불과 거기에 대한 처리 시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A부터 갑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네가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래. 이거는 출발하기 전에 얘기해야지. A는 완전 아니고. B 두 개의 금액이 무조건 답입니다. 선생님 왜 두 개의 금액에서 무조건 답이라고 하신 거예요? 완벽하잖아. 200불하고 410불 완벽하지. 자, 두 개의 금액이 실제로는 이미 이거 아까 말씀드렸나요? 크레딧이 무슨 뜻이 있어? 입금하다라는 뜻이 있어. 자, 입금이 됐어요. 어디에? 네 계정에. 네 계정에 입금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입금이 됐지만 처리하는데 5일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환불 같은 거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환불을 해줬어. 나도 이런 거 많이 받았거든. 쿠팡에서 환불해. 근데 그게 내 카드로 들어오려면 3, 4일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불 치료했지만 문자는 4, 5일 뒤에 뜨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하는데 시간 좀 걸립니다. 정답은 B가 여전히 맞겠죠. C. 당신의 불편은 리뷰가 되어질 겁니다. 이미 리뷰했잖아요. 불평불만 했는지도 몰라. 그냥 지네가 알아서 줬을 수도 있고 이해를 해주셔서 고마워요인데 이해를 해주셔서 고마워요는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다 끝내고 여기 들어.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 놈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의 얘기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야, 여기서 이해해달라 그러고 여기 들어가면 되냐? 이걸 얘기하고 여기다 써야지 이해는. 5일 걸리는 거. 정답은 B라고. 143번. 이메일이네요. 영화 촬영하는 스태프들한테 보낸 거죠. 크루는 스태프이란 뜻이야. 스태프들한테 보낸 거고 직원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보냈어요. 주제는 뭐 씬 리테이크니까 리테이크는 재촬영이거든. 그러니까 뭔가 장면을 하나 재촬영하는 것 같습니다. 볼게요. 직원들한테 보낸 글이야. 첫 번째. 접속 부사 문제입니다. 좌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A는 이런 뜻이야. 그렇지 않으면. B는 뭐야? 두 경우 어떤 경우라도 이런 거야. 경우가 두 개 나와야 돼. 저게 나오려면 either case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뜻이야. A라는 경우든 B라는 경우. C는 이런 뜻이야. 가능하다면. D는 무슨 말이야? 대안으로 이런 뜻. 하겠습니다. 해석해줄게 이건. 이거 끊어. 동명사 주어입니다. filming은 동사로 촬영하다 이런 뜻이야. 동물들과 더불어 촬영을 한다는 것은 unpredictable, 예기치 못한 것일 수 있죠. 항상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농장 이런 거 찍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지난주에 부사죠. 지난주에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be able to 할 수 있다. not this thing 할 수 없었어. 뭐를 얻을 수 없었지. 뭐를 footage는 장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장면을 꾸며줍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장면을 못 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촬영했었어야 되는데 동물들이 뭐 잘 안 따라줬겠죠. 그래서 재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삐리리. 자, 나는 원합니다. would like to 원한단 말이야. 언제? 8시 정각에, 이게 정각이야. 8시 정각에 시작하길 바래요. 재촬영을.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뭐를? 수많은 앵글, 각도로부터 점심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각도를 찍어야지만 거기서 한두 개를 건지는데 이 사람은 12시 점심 전까지는 다 촬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A,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면 원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서 그렇지 않으면이란 가정이 불가능해요. 두 번째, 두 가지 경우,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없어.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안 돼. 대안으로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어야 되는데 이건 문제고 이건 그냥 지가 바라는 걸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무조건 뭐예요? C가 되는 거지. 가능하다면 점심 전에 끝내고 싶어요. 가능하다. OX를 해야 돼 저거는. 딱 C인 이유가 없고 A, B, D가 너무 후져. 오케이? 144번. 스태프들한테 또 얘기하는 거고요. as long as는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문맥을 봐야 돼. 오른쪽은 없으니까 왼쪽의 내용만 잘 여러분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as long as는 접속사입니다. 이런 뜻이야.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지. 자, 모든 사람들이 펑추얼은 시간을 지키는. 이 사람은 8시에 꼭 시작하고 싶어. 근데 스태프들이 다 시간 지키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것들이 goes well, 잘 진행되기만 하면, 그럼 이때 should는 강한 추측이죠. 우리가 아마도 뭐라고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을. 어떤 장면? 우리가 필요한 장면. 언제까지? 그때까지. 그때는 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 전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일찍 와서. 동물들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장면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결국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저 밑줄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시간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우린 12시 전에 끝내야 되고 가능하면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8시 정각에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 A.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해? 리허설에. 리허설 하지도 않았고요. 감동받을 일도 없습니다. 자, B로 갑니다. 운이 좋게도 그것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노티스. 누구한테? 시청자들에게. 아니, 시청자들한테 아직 보여주기도 전이라고. 오케이? 운이 좋게도 이건 시청자들한테 눈에 안 띄겠네요. 지금 편집하는 상황이 아니야. 아직 장면도 우리가 못 단 상황이죠. C. 우리는 필요합니다. 다른 장비가. 장비 얘기가 아니지. 무조건 시간. 정답은 D입니다. 자, 그러나 저희는 12시까지 끝내야 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돼서 12시까지 끝내면 좋겠죠. 근데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잖아. 동물들의 촬영은 예기치 못한 것이 항상 일어나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인 거지. 그러나 좋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다면 12시에 끝날 수도 있지만 동물들이 또 안 따라주면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추론하건대 이 뒤에 뭐가 나온다? 그러니 그날은 일정을 다 비워달라고 할 겁니다. 12시까지 끝내면 좋은데 나도 바라거든. 그러니까 미리 떡밥을 친 거야. 야, 12시까지 끝내자. 근데 동물들의 촬영은 예기치 못한 것이 있으니 혹시 모르니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잖아. 그래서 뒤에 뭐라고요? 끝에 뒤에 오후 스케줄은 비워주세요. 이런 게 나오면 좋겠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145번. 동사 문제네요. A는 조사하다. B는 도전하다. C는 피하다. D가 이제 중요하지. D가 무슨 뜻이야? 강조하다가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강세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만 생각하지 말고. 자, 나는 또한 뭐뭐 하고 싶어요. 뭐를? The fact, 사실을. 자, 어떤 사실? 동격의 대시죠. 추상명사 다음에 나오는 that, 동격의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놈이랑 같다는 거죠. 이게 동격절을. 어떤 사실? that 이하라는 사실. 자, 세트장이 가까워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아, 이게 문을 닫는다는 얘기구나. 클로저. 미안. 문이 아니라 문을 닫는다. 미안. 세트장이 문을 닫을 거예요.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남들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자, 세트장은 문을 닫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자, 어떤 사람들? Not absolutely.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촬영장을 공개를 안 할 거래. 문을 닫아버린대. 자, 어디에? 촬영에. 그 장면에. 동물들은 사람들 많으면 민감하니까 딱 촬영할 사람들만 들어온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그 사실을 얘가 뭐 하는 거야? 조사하고 싶은 거야? 도전하고 싶은 거야? 피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강조하고 싶은 거지. 알짱대지 말라고. 촬영할 때. 동물들 놀라니까. 146번. 전후 문맥 다 필요 없고요. 문법 문제입니다. 선생님 왜 다 필요 없나요? 약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A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관사 다음에 명사. 유일한 명사 뭐예요? A가 됩니다. distraction은 뜻을 몰라도 A인 거지. 산만해지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지? 동명사는 관사를 취할 수 없으니 A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동물들 산만해지니까 필요한 스텝들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들한테 보충 촬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감독님이나 연출부에서 내리는 것 같아요. 독해로 가겠습니다. 일단 기사문부터 한번 보죠. 156, 157, 158. 기사문은 어려울 텐데. 잠깐만. 두 개는 해야 되지 않냐? 164, 165, 166, 160. 아, 이거 안 된다. 이거 기사문만 먼저 풀어보세요. 세 문제. 세 문제 시간은 4분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줘요, 선생님? 기사문은 원래 시간이 1.5배에서 2배까지 들어갑니다. 121페이지 3개만 풀어보세요. 녹록치 않은 문제일 거야. 원래 기사문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121페이지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사문은 정독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해석해 보셔야 힘이 생깁니다. 156번 갈게요. 동의어 찾는 문제고요. 붐이라는 건 원래 빵 터지는 게 붐이지. 폭탄 같은 거 터질 때 붐 이렇게 쓰거든. 뭐 붐이 일어난다 그럴 때 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베이비 붐 할 때 그 붐이지. 그래서 이게 호황이라는 뜻이에요. 호황, 잘 되는 거. 여기선 소리, 물론 빵 하는 소리도 있겠지만 발견 빵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성장, 놀라움인데요. 여기서는 C 아니면 D일 거예요. 놀라움인지 성장인지를 우리가 뭐 할 거다? 근데 아마 쓰일 거야. 붐이라는 게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커버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뜻은 다 비슷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독해에 나오는 어휘 문제는 해석을 해보고 저 바뀐 단어를 넣어서 문맥상 맞는지를 봐야겠죠. 자, 타운에 그 동네에 작은 비즈니스는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할게요. 중소기업의 붐이 계속되는데 이때 붐은 놀람이 아니라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계속 되고 있대요. 자, 분사구문이죠. 완벽한 문장 뒤에 컴마가 나오고 ing 붙으면 분사구문,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소기업의 붐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만들어내고 있대요. 부수적으로 뭐를 새로운 일자리랑 그다음 병렬 구조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분사구문 1번, 분사구문 2번.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강화하고 있대 뭐를 지역의 시장을 힘을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소기업이 발전하니까 새로운 잡도 생기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있는 시장이 더 튼튼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부연 설명합니다. In fact,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C. 두 번째로 갑니다. 157번. 이거는 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이 고유명사여서 우리가 항상 이제 5대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 장소, 고유명사, 숫자, 신분명사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사람이잖아. 고유명사지. 키워드가 돼.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는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이런 걸 스캐닝이라고 불러요. 그 근처의 내용하고 보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찾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정이 나오잖아. 두 번째 단락에. 그럼 이게 닥터잖아. 그럼 왼쪽 오른쪽을 다 읽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신분을 추론할 수 있는 말을 찾는데 이 뒤에 컴마가 설명하죠. 얘를 부연 설명. 주격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가르치는 사람이야. 뭐를? 금융을. 어디에서? 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금융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 누구야? 교수님이죠.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교수님에 해당하는 제일 좋은 답 뭐예요? D지 이렇게 하는 거. 마지막 158번. 이 사람이 언급한 게 있대. 스테이트 말했어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 그럼 이 사람이 인터뷰 같은 걸 했을 거예요. 따옴표 같은 게 항상 나오거든. 기사문에서. 그럼 그 따옴표 내용을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읽을 게 아니라 얘를 먼저 보자고. 보기부터 읽는 거는 키워드가 없을 때 그러는 거고 얘는 키워드가 있잖아 지금.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보고 가야지. 그럼 한다. 작년에 그 지역은 이때 그 지역은 여기가 되겠죠. 아까 어디냐? 맨 앞에 나왔던 지역 있잖아. 여기 프라스턴. 이 동네. 자, 이 지역이 중소기업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작년에 이 지역은 봤대요. 뭐를 봤대요? 잡의 확장을 봤대. 만약 일자리 많이 늘어났겠지. 그렇죠? 국가적인 평균, 즉 국내 평균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또 부연 설명합니다. 그 시장이 그 확장이 adding 확대했습니다. 19,000 잡을 전반적으로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때문에 19,000개의 잡들이 새로 생긴 거죠. 늘어난 거죠. 또한 이분이 말했습니다. 대략 어바웃은 약이야 숫자 앞에서 17% 정도는 뭐예요? 작은 비즈니스, 즉 중소기업에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가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이 17%나 여기에 이익을 담당을 했다는 얘기야. 자, 더욱이 오버합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 이게 전치사지. 뭐뭐 때문에 덕분에 개인적인 소득 때문에 이렇게 꾸며준다. 이야, 어렵다. 자, 개인적인 소득은 소득인데 어떤 소득? generate 만들다라는 얘기지. 중소기업들이 소득들을 만들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중소기업에 잡이 생기면 여러분은 빈털털이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가잖아. 그럼 얘로부터 월급을 받겠지. 이게 개인 소득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다녀. 놀던 애들이. 그럼 소득이 생겨. 그럼 그 작은 회사로부터
만들어진 개인적 소득 덕분에 더 큰 중소기업 말고 그다음에 established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 여기서는 대기업이라고 할게. 자 대기업들 또한 뭐가 됐어? benefited가 뭐냐? 수익을 얻는 거야. 이득이 된다. 결국 이거는 약간 정말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 살면 대기업도 상생이 가능한 거죠. 왜? 소비가 돼야지 대기업이 먹고 살 텐데 여러분들이 일단 직장 중소기업에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득을 얻게 되고 그거를 중소기업에서만 쓰지 않고 대기업의 물건을 사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대기업의 어떤 발전에도 기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의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하물며 더 큰 기업들한테도 낙수 효과가 생기면서 혜택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쿠폰 이런 거 던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쓰면 거기가 돈을 벌게 되니까.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정부는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사무소를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두 번째, 그것들의 즉 중소기업들의 임팩트, 충격은 영향은 익스텐드가 뭐야? 확장이 됩니다. 어디까지? 더 큰 단체까지. 그래서 더 큰이 뭐하고 연결돼? larger organization이 비즈니스하고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면서 정확하게 정답이 B가 됩니다. C는 그들이 제공합니다. 경험 없는 직원들한테 이게 이런 구문이야. provide A with B 구문이지. 경험 없는 사람들한테 훈련 준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마지막 그것들이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 지역 내내. 아니 문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픈하고 있다 그랬지. 늘어나고 있다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다음으로 갑니다. 124페이지로 갑니다. 164, 165, 166, 167 네 문제인데요. 얘도 시간 4분 정도 드려볼게요. 이건 기사문이 아니어서 쉽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문장 위치 찾기 이런 건 또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4, 5분 걸리는데 보통 160번대 후반대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단문이지만 문제가 4개나 되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세요.
이게 기사문보다 쉽지. 오케이. 빨리 다 하셨네요. 164번. 다케다 씨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목적은 이메일의 맨 위 아니면 맨 아래에 나오는데 맨 위부터 먼저 공략을 해야겠죠. 기쁩니다. 자, 우리가 기회를 갖게 돼서 대시 빠져 있네요. 자, 어떤 기회인가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렇게 때려줍니다. 자, 어떤 기회? 농업 테크놀로지 무역 박람회에서 만났어서 너무 좋았대. 그러니까 이전에 만난 사람한테 이제 메일을 쓰는 겁니다. 지난주에 더블린에서 만났었나 봐요. 펄 뭐뭐에 따라 전치사죠. 뭐뭐에 따라 또는 뭐뭐까지 여기서 뭐뭐에 따라. 자, 뭐에 따라? 너의 요청에 따라 네가 요청한 바대로 내가 첨부했습니다. 뭐를? 전자적인 버전. 그러니까 전자적 버전이라 하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이런 파일 같은 걸 얘기할 거예요. 부클릿은 안내 책자입니다. 소책자 이런 거야. 어디에 대한 안내 책자예요? 오는 뭐뭐에 관한 DSKT 온실 시스템 끝.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온실 시스템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농업 박람회에서 이분을 만난 거야. 선생님 생각에는 로저스는 온실이 필요한 수요자, 예를 들면 농부 같은 분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상황 정리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농부한테 보낸 거죠. 왜? 물건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박람회 때 만났던 인연을 계기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끝났죠. 그럼 여기서 결국 편지 이메일을 쓴 이유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분들이 만든 새로운 시스템, 어떤 온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잖아. 자,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죠. 뭐에 관해서?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실 건가요를 물어보는 거 아니죠. 이미 참석해서 지난주에 만났잖아. 자, 논의하기 위해서 뭐를? 다가오는 미팅. 다가오는 미팅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만났어. C로 갑니다. follow up, 따라간다. 후속 조치를 취하다. 이거 정답이네요. 후속 조치라는 게 뭐하고 연결돼? 여기 있는 per your request하고 연결됩니다. 네가 요청한 대로. 최근의 conversation이 뭐예요? 톡, 대화하다가 뭐가 된 거야? conversation. 최근이 뭐가 된 거니? 지난주가 최근. 이렇게 미친 듯이 본문에 있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징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면 뭐가 정답이겠어? 자, 제품에 대한 시연의 일정을 잡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답이 되는 건 뭐다? 두 가지씩이네요.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팔로우업 꼭 알아두세요. 뭐 부탁한 것들 들어주고 이런 게 팔로우업이야. 후속 조치를 취하다. 자, 로저슨에 대해서 맞는 것이 뭘까요? suggest about은 암시가 된 걸 찾는 거죠. about이 붙는 suggest는 암시하다, 시사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로저슨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추론컨대 저분은 누구다? 농업하는 사람이다라고 추론을 했지만 사실은 보기를 이건 먼저 봐야 돼. 왜? 로저슨이 이메일 전반적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찾아야 되겠죠. 지문에서. 첫 번째, 그는 일을 위해서는 여행을 거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X. 이미 출장을 더블린까지 오신 걸로 봐서는 저건 아니다. 두 번째, 그는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be involved in 어디에 관련되다라는 뜻인데 farming 맞죠? 이건 100%예요. 왜? 아니 농업이니까 농업 박람 이거는 농업에 관련돼 있으니까 농업으로 가겠지. 그리고 온실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해했겠지. 알겠냐? 이 사람이 상업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니. C로 갑니다. 그분이 전공하셨어요. 환경과학을. 에바지. 그는 디자인했습니다. 스마트웨어. 디자인하는 사람이 왜 온실하고 뭔 상관이야. 정답 무조건 B지. 안 봐도 되겠다 이거. 근데 이제 더 확실한 건 이거예요. 더 확실한 건.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편지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be aware 되시죠? 뭐를 알고 있대? 너의 온실 이때 너가 누구예요? 앞섰던 이분이잖아. 로저슨이 되니까. 그러니까 온실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농업에 관련이 돼 있겠죠.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그다음 166번 이메일에 따르면 DSKT 그린하우스 시스템이 뭘 할 수 있을까? 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제 보면 되겠죠? 물론 뭐 안내 책자를 첨부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설명도 또 더 덧붙였을 거예요. 이분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끝에 보면 이 말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 DSKT 얘기를 합니다. 고유명사 키워드죠. 고유명사 동그라미. 고유명사 동그라미.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온실 시스템이 뭐한데 얘네들이 보낸다는 거야. 뭐를 보내? 리딩을 보낸다는 거지. 쌤, 리딩이 뭐예요? 리딩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검침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읽었던 그 수치를 얘기합니다. 수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수도 요금을 내요. 그럼 수도 요금 같은 거 보면 계량기에 보면 얼마가 찍혀 있잖아. 그게 리딩이거든. 그러니까 계측한 수치. 그걸 리딩스라고 불러요. 자, 계측한 수치들을 보냅니다. 어디에? 너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면 더 좋긴 해요. 한다. 작게. 우리의 환경적인 감시 시스템. 이 시스템이 이거야. 이 DSKT의 일부야. 분사구문, 컴머니까 분사구문. 그래서 환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 체크할 수 있어. 온도들을.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습도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퀄리티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 원격으로 각각의 그린하우스 이게 설치를 해놓으면 온실에.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어. 뭐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에. 온도 같은 거 볼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온실의 데이터들을 온도, 습도 이딴 것들을 공기의 질 이런 걸 다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이 그걸 다 모아서 지네가 계측한 거를 다 모아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내주는 거지. 끝.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식물한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기계를 작동 불능시키는 게 아니라 빛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트랜스밋이 뭐하고 연결돼? 샌드하고 똑같은 말이고 여기는 정보가 뭐야? 리딩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167번. 저게 어디에 들어갈 거냐? 먼저 읽어봐야지. 내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보여줄 겁니다. 이때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장 들어갈 위치는 이런 대명사 아니면 접속 부사, 지시사 이런 걸 봐야 돼. 그럼 이때 이것은 앞에 나오겠지. 이때 이것이. 대명사가 받는 원래 명사가 나오겠지. 자, 내가 확신하건대 그것이 보여줄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트 상세 설명하다. 사파처럼 보여주는 거야. 자, 뭐를 보여준대? 간접본문이죠. 의주동. 어떻게 우리의 시스템이 너의 필요에 딱 맞는지를 보여줄 거래. 그럼 여기서 이미 여러분 끝난 거야. 아까 뭐를 읽었냐면 제가 첨부하는 거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안내 책자가 있다는 게 있어요. 너의 요청에 따라 내가 첨부했습니다. 뭐를? 전자 버전의 안내 책자를. 그리고 이 안내 책자가 뭐라고요? 보여줄 겁니다. 뭐를? 우리 시스템이 왜 니네의 필요에 맞. 무조건 이건 1번이라고. 왜? 이때 it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런 건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대명사 힌트가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에. 됐니? 좀 잘하자. 자, 마지막 트리플 지문 가겠습니다. 196에서 200번이고요. 136, 137이고요. 시간은 한 6분 정도 드려야겠죠? 5문제인데 아마 6, 7분 걸릴 거야. 연계 문제가 2개 정도 뜨죠. 풀어보세요. 이거는 저도 어려워요. 어떤 게 연계 문제인지를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풀다 보면 연계겠네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다 한 것처럼 보이시네요. 보겠습니다. 표가 있어서 내용이 생각보다 짧아. 표는 잘 이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는 연계 문제 같은 거 풀 때만 이용하면 되니까. 음, 해볼게요. 일단 196번. 첫 번째 이메일에 따르면 이건 땡큐지. 연계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메일만 보면 되는 거지. 어, 여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맞는 게 뭐야? 고유명사잖아. 보기는 안 봐도 되잖아. 일단 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봐야지. 저게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첫 번째 이메일로 가보면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에. 자, 이 소프트웨어는 교육이 있어. 이게 아마 새로운 소프트웨어인가 봐요. 자, 이 소프트웨어의 교육이 실제로 제공이 될 거래. in person. 직접. 그리고 이게 필수 사항이래요. 여기 교육이. 어디에 있어서? 이때 only 같은 건 되게 중요해요. 누구에 있어서? Drug Safety Department members. 얘네들은 이걸 필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작년에 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주요한 업그레이드가 행해졌대. 만들어졌대. 어디에? 그 소프트웨어에. 그치? 그리고 모든 부서 스텝들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된대요. 그것의 새로운 어떤 기능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잠깐만. 그 부서의 스텝들은 이 부서겠죠? 드러그 세이프티 디파트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서원들은 전부 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두 가지예요. 주요한 업그레이드가 있다. 두 번째, 특정 부서는 저거를 무조건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갖고 한번 해볼까요? 그것이 교체합니다. 바꿉니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대체는 완전 바꾸는 거지. A라는 거 말고 B. 바꾸는 걸 대체라고 불러요. 이거는 업그레이드가 일어난 거고,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이용한다 그랬지만 데이터 분석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안전 부서에서 쓴다는 건 있지만 탈락. 자, 그것이 겪었습니다. undergone이 겪다, 경험하다. 뭐를 겪었어? 상당한 업데이트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major라는 말이 significant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게 지금 경험했다라는 거고, 겪다, 업그레이드를 그대로 업데이트로 줬죠. 패러프레이징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정답은 C입니다. 미친 듯이 바꿔놨죠. 자, 그것은 월간 트레이닝의 포커스입니다. 그런 말은 없었어요. 매달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 특별히 이거 교육 미리 받아야 돼서 하는 거지 매달 한다는 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 197번. 스케줄에 따르면 이것도 연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두 번째 지문인 스케줄만 보면 돼. 자, 아바큐스 딥띵크 트레이닝이라는 게 또 있대. 잠깐만. 저게 두 가지가 다 다른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나 보지. 요놈하고 아닌가? 이게 하나인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나? 이건 제가 글을 다 못 봐서 일단 표를 한번 볼게요. 공통점이 뭐냐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가 하나구나. 그냥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나 봐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두 개인가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지문을 읽어보는 게 좋아요. 제가 중간에 끊고 들어갔잖아.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지문의 앞부분은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어주면 조금 더 여러분 편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것만 한번 찾아보죠. 공통점. 표를 보자 그랬으니까 요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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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죠. 이 네 개의 공통점. 보기를 먼저 보죠. 뭐. A. 그것들은 주어집니다. 그 달에 있어서 동일한 달에 날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탈락. 같은 날에 하는 게 아니야. 자, 그것들은 가르쳐집니다. 똑같은 강사 이름이 없어. 그쵸? 스케줄만 보라 그랬잖아. 강사 이름이 없잖아. 탈락. 세 번째, 그것들은 전달되어집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which 온라인 무조건 답이 C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웹사이트로. 자, 그것은 동일한 시간, 동시에 시작된다 그랬지만 시간이 다 달라요. 보시면 시작 시간이. 계속 갑니다. 198번. 라모스 토로라는 애가 편지를 왜 썼을까? 얘도 제가 봤을 때는 연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메일 중에서 라모스가 쓴 이메일이 뭐냐면
요 보내는 사람이 라모스로 들어가는 세 번째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왜 편지를 썼는지 이 정도면 다 읽어보셔도 돼요. 아 선생님 이 정도면 다 읽어도 돼요? 이렇게 짧은데 뭐하러? 다 읽어볼게. 자 제가 양쪽 트레이닝에 다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걸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선생님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양쪽 소프트웨어 트레이닝을 다 가야 된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쪽에 제가 다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자, 이 소프트웨어 트레이닝은 실제로는 필수 사항인데 누구만 가면 돼? only가 들어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분이 두 개를 다 가야 된다는 건 여기도 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건 이분이 그 수많은 부서 중에 어디다 드러그 세이프티 부서에 있다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only 나왔을 때 미리 잡아놨잖아. 이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분이 편지를 쓴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소프트웨어를 다 참가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전에 계획한 게 있나 봐요.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뭐를? 테이크 오프 워크는 휴가를 가는 거야. 일로부터 떠나는 거니까. 실제로 6일부터 18일까지는 휴가를 가요. 그럼 이때는 트레이닝이 불가능해. 이 사람 트레이닝이 안 돼. 일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연계 문제 때문에 제가 잡아놓을게요. 또한 제가 반드시 하루 종일 고객님하고 미팅을 해야 돼요. 그럼 22일도 안 돼. 그럼 얘가 지금 못 들을 수 없는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은 스케줄을 할 수 없대. 리스케줄 잡을 수 없대. 그러니까 이날 안 되고 이날도 못 잡아. 마지막에 이게 이제 주제겠죠. 의문문이. 다른 대안되는 교육이 있을까요? 교육이라고 하자. 뭐를 위해서? 요거를 위해서. 옵티 세이프티 트레이닝 할 만한 거.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옵티 세이프는 왜 나왔냐면 이게 오프라인인가 봐요. 아까 A로 시작하는 트레이닝은 전부 온라인이었잖아. 그건 듣는 건 큰 무리 없는데 오프라인으로 가는 건 실제로는 지금 일정이 안 맞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이메일의 주제는 뭐예요? 일정 조율을 좀 해달라. 또는 일정에 나와 있는 스케줄 외에 내가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예요. 자, 등록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등록이란 얘기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맞네요. 여기서 컨플릭트가 뭔데요, 선생님? 시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시간이랑 여기 있는 이 시간이 컨플릭트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교육 시간이라 그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정답이죠. 그다음에 C는 보고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malfunction은 오작동. 이 사람 뭐 써보지도 않았잖아. 아직 그쵸?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 거고 추가적인 휴가 요청 아니죠. 휴가가 나오긴 하지만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잡아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되는 건 B. 199번. 라모스에 대해서 암시가 된 거. 자, 이게 연계 문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세 문제가 연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트레이닝을 다 들어야 된다는 건 얘는 필연적으로 드러그 세이프티 부서 1이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뭐예요?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줍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그 조건에 충족이 되는 사람인지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봐야지. 아까 단지 누구만의 그 부서는 잡아놨었어요. 그게 감각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갈 거는 여기 있잖아. 여기. 옵티 세이프티 트레이닝은 실제로는 누구만 들어요? 이 드러그 세이프티 디파트먼트 듣죠. 근데 내가 둘 다 가야 된다는 건 얘가 이 부서임을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 200번으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그럼 라모스 토론은 아마도 트레이닝 중에 하나를 언제 끝낼까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 트레이닝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프라인으로 가는 그 트레이닝은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세 번째 지문이 마지막 지문일 텐데 이 세 번째 이메일은 그냥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물어봤던 이메일이거든. 그러니까 아직 답장을 못 받은 상황이에요. 언제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참석이 안 되죠. 지금 일정상. 그럼 나머지 하나 아까 A라고 했던 이 교육은 뭐를 얘기하냐면 남아있는 교육 아까 얘기했던 A로 시작하는 온라인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이 사람이 들을 거냐라는 얘긴데 들을 수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아까 이것도 연계 문제인 게 이 사람이 지금 안 되는 일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까 언제가 안 되냐면 요 때는 무조건 안 돼요.
선생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야, 휴가 때 뭐하러 온라인을 들어? 미쳤니? 미국 애들이 그런다고? 휴가 때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그러지. 다 꺼놓는다고 연락 안 돼, 얘네는 휴가 될 때. 카톡도 안 봐. 아무것도 안 돼. 끝. 그럼 저 때는 안 된다 그랬고 22일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나머지 날짜는 되는 거 아니야. 볼게. 표로 보면 되잖아. 여기 써놔. 6, 18 안 되고 22 안 돼. 그리고 얘가 듣는 이 교육은 무슨 교육? A로 시작하는 교육이지. 왜? 아까 하나 요거는 아예 지금 답을 못 받았잖아. 마지막에서 그냥 언제 돼요라고만 물어보고 얘는 지금 상황으로 못 듣는 상황이지. 그럼 이제 표를 보자고. 마지막으로. 보자. 이 A만 생각하면 돼. 이 교육을 듣는 거야. 얘는 몰라요. 지금 일정상은 전혀 안 돼. 그래서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읍수하고 있는 이메일로 끝난 거야. 그럼 볼게요. 6일이니까 못 듣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그다음 두 번째 건 뭐야? 14일 못 듣지. 선생님도 이렇게 한다고. 세 번째 뭐야? 17일 못 듣지. 나머지는 뭐야? 27일. 들을 수 있지. 왜? 22일이 아니고 이날이 아니니까. 그럼 무조건 언제 들어요? 27일 날 저건 듣는 거야. 그래서 저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안 한 거지. 문제는 얘야. 얘는 안 되잖아, 지금. 굳이 하자면. 9일 안 되지. 여기 걸리고. 그다음 얘도 안 되지. 20일 걸리잖아. 20일 요게. 그래서 요거는 해결을 봐야 돼. 아직까지는 답이 안 나온 상황이야. 끝.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언제라고요? 27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그 5회 테스트는 수업 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에 한번 풀어보시든가 아니면 시험 치기 직전에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 6회부터 나갈 겁니다. 이렇게. 뭐 미리 안 풀어오셔도 되긴 하지만 5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함이고 내일은 리스닝 수업이 있으니 리스닝 수업 잘 들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6과를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